이 겨울 하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보거입니다. 제가 보거를 참 좋아해요. 과거에 술 먹고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다가 점심때 겨우 기어가서 보거국 하나 먹고 나면 좀 회복이 되고 했습니다. 추울 때 보거 지느러미를 태운 힐에 소주 한잔하고 보거탕 한 잔 먹고 나오면 별로 추위가 이렇게 타지도 않았고요. 가끔씩 보거회를 먹으면 다른 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보거회는 생선 비린내가 거의 없고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좋아서 보거회도 좋아하고, 복튀김이나 복불고기 비싸서 못 먹지 제대로 하는 데 가서 먹으면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겨울 보거의 철이 돌아왔는데 이 이놈 흥진호 때문에 정말로 열받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요. 수협 공판장에서 북한산 보거 3.5톤 흥진호가 팔았던 보거지요. 지난달 28일 날 보거팔로 속초에 안 내리고 흥진호가 후포항으로 갔다니까 후포항에 28일 내지는 29일 날 아침에 경매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거 3.5톤이면 적지 않은 양인데 700만 원이라고 선주가 주장을 하는데 보거 키로당 2,000원이면요. 대한민국의 보거를 제가 빚을 내서라도 제가 다 사겠습니다. 키로당 2,000원 보거 팔 수 있는 분은 저희 미래경영연구소에 연락해 주시면요. 1,000톤이든 10,000톤이든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거 2,000원에 키로당 파실 분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이 보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해경이 뒤늦게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언론들은 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그냥 한 구석에 보도하고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도 안 했습니다. 지방신문에 좀 났어요. 그래서 포항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도 이 사건의 파장에 비하면 좀 웃기고, 중앙에 보통 이런 거는 해경본부에서 해경청장이 배석을 하고 해경의 고위 간부가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모인 채 이걸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하고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포항 구석에서 포항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걸로 땡입니까? 정말 쉽게 끝내네요. 자, 그래서 그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6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흥진호는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북한 해역으로 최대 62해리까지 들어갔다. 근데 해경 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통 이런 거를 발표할 때는 우수마발,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도록 키로로 이야기를 해야지, 해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1해리가 1kg보다는 좀 더 될 건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요. 그래 62해리 잃어버리면 누가 합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이 없도록 이야기한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인데요. 62해리는 1해리가 1.852km. 그러니까 62해리면 킬로수로 환산하면 114.8입니다. 여기서 아마 대전까지 가는 것보다도 더 들어갔을 걸로 보여요. 자, 이 포항경찰서가 포항해경이 24일 브리핑을 통해 흥진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8일 새벽 4시께 한일 중간 수역에서 북한 해역으로 50에서 62해리까지 들어가서 3일간 보거 3.5톤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일 들어갔으면 18일, 19일, 20일 이렇게 3일간 잡고 4일째인 21일 0시 30분에 북한에 적발되어서 경비선에 1시간 도주하다가 납포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19일 날 어구의 3분의 1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어선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잘라간 거 아니냐고 욕까지 하고 싸웠다는데요. 18일 날 들어가 가지고 19일 날
풍랑주의보가 일던 이 해역에서 어구의 3분의 1을 날리고, 또 강조시켜 드립니다. 홍진호의 기자가 찾아갔을 때 수없이 쌓인 낚싯바늘에 끼어 있는 꽁치 이미 썩었지요. 한 열흘이 지났으니까 11월 3일인가 떼내서 베트남 선원과 기관장이 바다에 버리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구 3분의 1을 날리고, 또 제대로 바다에 던지지 못했으니까 하루에 두세 차례도 던지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어구 3분의 1을 날리고 또 던지지 못한 것도 남아있는데 3.5톤을 이 시간에 잡았다. 19일날 사고가 났는데 어구가 그만큼 잘렸으면 수습한다고 상당한 기간은 사용했을 건데, 자, 이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해역에 100km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북한 어선을 만나도 피해야지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영해에 중국 배가 고기를 잡는다면 중국 배를 한국 어선이 발견을 하면 바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싸움을 해요. 이 홍진호 선원들 선장을 불러다가 정신감정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거잡이의 경우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어선들과 함께 연성조업을 하는데, 홍진호는 다른 보거잡이 어선보다 이런 시기에 바다로 출항했고 대하태에서 아직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1차 조업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봐서 2차 조업에서도 첫날 보거 한 마리밖에 잡지 못하자 레이더에 보거대 위치가 나타난 북한 수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제주도에서 깔치가 아직 많이 잡히던 10월 중순에 10월 16일 날 울릉도 저동항을 떴으니까 이 배가 후포에서 울릉도까지도 또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으니 그 이전에 출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올라온 거는 10월 초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 배는 또라이 배입니까? 미친 배입니까? 왜 10월 초에 남은 깔치 잘 잡고 있는데 깔치가 보고보다 더 짭짤하지 않아요? 갈치를 포기하고 없는 철도 아닌데 없는 보거 잡겠다고 후포 거쳐서 울릉도까지 가서 대하태까지 갔다가 북한까지 114km를 들어갑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면 이걸 물어서 답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레이더에 물고기 떼가 보이면 그냥 물고기 떼가 보이는 거지. 레이더에 나는 보거대, 나는 참치, 나는 방어, 나는 깔치, 나는 넙치, 나는 꽁치하고 생선들이 레이더에 이름을 표시를 해줍니까? 레이더에는요, 새떼가 비행기로 보여서 사격을 했다고 옛날에 한국군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이더에 무슨 점이 좀 있다고 수중에 어떻게 그것이 공중으로 날아오는 레이더도 아니고 수중의 레이더에 점이 좀 있다고 그게 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보고 따라 북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경은 북한이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홍진호 GPS 플로트 항적 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정보 감정을 의뢰해서 복원하고 홍진호가 북한 해역으로 최대 62해리까지 들어가 조업한 사실을 발견했다. 근데 북한이 홍진호가 북한 해역으로 침입했다는 걸 북한이 덮어 쓰지 않으려면 GPS를 왜 삭제를 합니까? 놔두고 너가 한번 봐라고 해야지요. 이게 간첩선도 아니고 어선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만약에 중국 배가 넘어온 거를 잡았는데 중국 배가 도망을 가고 저항하는 거를 잡았는데 GPS를 삭제하겠어요? 나중에 중국 정부가 항의할 때에 대비해서 GPS 궤적을 내놨고 자 우리 영해에 들어와가 이렇게 작업한 놈을 사법 처리 안 하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홍진호에는 GPS 플로트 2대와 선박 위치 식별 장비인 AIS, VPA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 위성전화 2대 등이 있으나 대부분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VPAS는 메모리 칩을 빼 4월 8일 이후에 저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도 골 때리는 이야기네요. 대부분의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배가 북한 해역 안으로 114km를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작업을 하다가 납포가 돼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 잡혀가도 별거 아니고 무사히 잘 돌려줄 거니까 잡혀봤자 뭐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 간이 배 밖에 놓은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대부분의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요? 혹시 대부분의 장비를 홍진호 귀국 이후에 귀환 이후에 작동 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들의 감추고 있는 뭔가가 드러날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런데 포항해경은 북한 해역 안에서 조업한 혐의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홍진호 선장 A씨와 공동정범인 실제 소유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주지청에 송치했다는 겁니다. 또 선주 B씨는 해경과 포항업정보통신국에 홍진호 위치를 거짓으로 알려 해경 수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했다라는데요. 자, 육지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온 사람은 바로 구속이겠죠. 바다에서 알면서 사흘 동안 물고기 잡는다라는 핑계로 넘어갔다 온 사람, 또 그리고 홍진호하고 통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통화가 안 된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그리고 22일입니까? 아침 8시 반에 홍진호하고 다시 통화가 됐다. 조업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선주. 그렇게 해서 24일까지 방치하다가 드러난 사실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 보는데 24일부터 26일, 7일까지 죽으라고 찾아다니게 만드는 이 선주, 이 만약에 정부 말대로 배가 8대, 뭐 비행기가 2대인가 뭐 이렇게 수색을 하고 외국한테도 수색을 요청했다고 하고 해수부는 뭐 죽었는가 싶어서 대책 수습반까지 차렸다 하면 전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손실이 얼마겠어요? 비행기가 한번 뜨면 그 손실이 얼마고 헬리콥터나 그 다음에 해경이 검은 대하태 의장까지 왔다리 갔다리 찾아다녔으면 비용이 얼만데 이거를 불구속을 시켜요? 완전히 위기에 의한 이 정도의 공무집행방해면 징역 한 3, 4년은 때려야죠. 근데 불구속 시킨 거는 이 사람들을 구속시켰을 때 괜히 뭐 중대한 처벌을 하는 것처럼 쇼만 하고 불구속해서 벌금 좀 받고 끝내면 이 사람들도 지은 죄에 비해서 회피하고 정권은 구속시키면 이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할 거니까 에라 이제 고기도 못 잡고 죽게 된 마당에 다 까자.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그냥 딜 쳤습니까? 해경이 내 말이 역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3.5톤 보고 위판 기록을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돌아온 보거, 돌아온 사람은 검역했으면서 보거는 어떻게 후포 위판장에서 팔도록 허용했는지 그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북한에 갔다 온 기록은 다 처음부터 작동을 하지 않거나 지워졌더라. 정말 갈수록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항해경은 형사처분과 별도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에 따라 경북도에 어업허가 취소와 헬기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면서 앞으로 북한해역 조업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 아니 이 사람들부터 엄중 처벌해야지. 무슨 뭐 조업 정지하면 또 딴 사람 이름 빌어서 조업하면 되고 그 무슨 뭐 해기사 면허 취소했다 하면 또 그냥 배 타면 되지. 기사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하태 주변 해역에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해경청 등에서 외교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송환 당시 선원들이 얼굴이 언론에 나오면 가족에 피해가 갈지 모르니 마스크 달라고 요구해 모두 마스크를 썼다. 지금까지 그러면 선원들은 다 병신입니까? 그리고 보고잡이 배에 카메라에 TV에 50분 30분 하는데 등장한 거기에 선원들은 웃으면서 다 이야기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족이 무슨 안 부끄러워합니까? 뭔 소리라고 자빠졌습니까? 근데 해경 말에도 좀 이렇게 어폐가 있어요. V패스에 이 메모리 칩을 빼가지고 4월 8일 이후에 작동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내용에 보면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 식별 장비인 V패스의 전원을 끄고 4월 8일 이후부터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출항 직후에 V패스 전원을 끄고 AIS와 통신기 전원도 역시 껐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 기사에 나온 이 V패스와 관련해서 자, V패스는 메모리 칩을 빼 4월 8일 이후 저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누가 뺐습니까? 메모리 칩을. 자, 출항 직후까지 V패스를 썼는데 출항하고 난 뒤에 껐는데 메모리 칩을 빼서 4월 8일 이후에는 저장 기록이 없다 하면 누군가가 V패스의 메모리 칩이 그러니까 출항하던 10월 16일까지는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던져버렸다. 근데 4월 8일 것까지는 있고 이후에 저장 기록이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 말도 좀 자기적인 게 16일 날 울릉도 저동에서 출항해서 대하태 어장 한일 중간 수역에서 보고 조업을 했는데 여기가 보고 제일 많이 잡힌다는 데인데 한 마리밖에 안 잡힌 거예요. 보통 보고가 말입니다. 한 번 던질 때 주낙 낚시 바늘을 2만 개 던져요. 2만 개 던져가지고 보고 한 마리가 잡히면 그 보고는 떼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고독한 하이에나처럼 표범처럼 표류하던 보고가 어느 날 잘못 낚시 바늘을 물고 걸려온 겁니까? 한 마리 잡히는 보고는 못 봤어요. 뭐 한 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잡히거나 안 그러면 몇십 마리씩 잡히지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을 하고 그래 때가 일러서 아예 보고가 씨가 말랐던 해역에 조금만 더 북한 수역으로 가니 갑자기 3.5톤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또 발표에 북한 수역에서 조업 중 어구 50통을 분실하자 북한 어선이 절단했다고 판단해서 북한 어선에 2, 3m까지 접근해서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고 마이크로 항의하기도 했다는데 이거는 중국 해적선들이 한국에서 쓰는 수법 아닙니까?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면서요. 막 무기 들고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우리 해경한테도 달라드는. 근데 한국에 이 중국의 해적 도적대만큼 흉악한 사람들이 보고잡이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북한 해역에 114km 들어가서 북한군이 출동을 하면 한국 배보다 훨씬 빠를 거니까 보고잡이 배는 시속 20km도 안 됩니다. 그럼 북한의 경비정들이나 이거보다 훨씬 빠르겠지요. 그런데 남의 해역에 들어가가 잡힐 때는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경비선에 잡혔다며요.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북한 어선인지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경비정인지도 모를 건데 그래도 보고잡이를 그리 했으면 그런 정보들은 공유되고 있을 건데 그래 북한 배에 2, 3m까지 가가 확 바다불라 어구내놔라. 이게 무슨 조폭들입니까? 덩치가 좋더만은 전부 조폭으로 뽑아서 홍진호 태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같으면 북한 어선이 저쯤 보이면 튀겠어요. 그 어선에 북한군이 탔는지 북한군은 통제를 잘하니까 어선에도 하나씩 대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사람이 무섭습니까? 한국 사람이 무섭습니까? 저는 바다에서 만약에 내가 보고잡이를 가다가 북한 저 어선들을 보면 정말 도망가자고
우리 바다에서도 피하겠어요. 여러 기사를 보면 이제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는데 제가 그랬죠. 보거잡이 배에는 바늘이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이 수레바퀴 같은 이 틈이 쫙 나 있는 그 이 틀에 이 한 150개 이상 끼운다고요. 그런데 그런 통이 보통 150개가 있다고요. 어구가. 그런데 19일 날 오후에 바다에 설치한 어구 150통 가운데 50통 가량이 절단된 것을 알고 북한 어선에 가서 항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일 0시 30분에는 중국 어선과 비슷한 모양의 북한 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리고 접근하자 1시간 도주하다가 납포됐다라는데 도주 당시에는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경항이 없었고 북한 해역 불법 조업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해경이나 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구가 3분의 1이 날아간 사람이 100개 들고 거기에 또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부분은 이 꽁치가 미끼로 바늘에 끼어 있었습니다. 떼가지고 몇 박스를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뭘로 가지고 3.5톤을 잡았냐? 북한이 선물로 3.5톤을 담아줬습니까? 그리고 북한 배에 가까이 가서 2, 3m까지 가서 충돌을 확 받아불라 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중국 어선을 보고 도망을 가요. 중국 어선도 불법 조업이고 같이 불법 조업하는 도둑놈 동업자인데 뭘 중국 어선을 보고 쏜살같이 도망가서 신고할 시간도 없어요. 북한에 잡혀가면 어째 됩니까? 한국에 연락이라도 하고 잡혀가야 나중에 풀어주라고 이렇게 되지. 연락도 안 하고 잡혀가 버리니까 바다에서 죽었는지 어쩌는지 갑자기 그냥 북한에서 나타나 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안 보내줘서 죽여버렸어도 죽여갖고 바다에 던져버렸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사고 난 걸로.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지금 이번에 이 해경의 발표는 완전 조작된 발표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이 발표가 의혹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정말로 기가 찬 거는 기자들이 다 받아 쓴 기사만 있지 질의응답을 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기존에 나타나던 의문 중에서 대답하기 쉬운 마스크 빼고 3.5톤 경매했느냐라는 질문도 하나 없어요. 이게 기자회견입니까? 황진호의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